인턴 생활을 거의 4년 반 정도 했어요. 매장을 많이 옮겼어요. 저희 스승님들이 왜 그러냐, 이럴 때가 아니다, 디자이너 언제 될래? 근데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턴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 돼서 뭘 하려고 하면 늦었어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무조건 인턴 때 빠르게 나의 장점을 찾고 나한테 맞는 매장을 찾아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배우고 나라는 인간적인 디자이너의 매력을 잘 승화시켜서 그거를 디자이너 됐을 때 터뜨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캐나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또 뉴욕에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캐나다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항상 사람의 외적인 것 그리고 미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서 고교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뉴욕 패션 주립대학교를 갔는데 헤어로 전향하게 된 좀 작은 계기가 있어요. 뉴욕 패션 주립대학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졸업 작품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재단을 하고 가봉을 한 옷이 완성이 되고 그걸 이제 실제로 모델한테 입혀서 전시를 하는데 컨셉이 약간 시크, 도도, 모던한 의상이었지만 섭외된 모델분이 약간 외국인 곱슬머리 그걸 이제 입혔을 때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머리에 대한 이해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제가 해본 거라고는 제 머리 고데기 한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무드를 바꿔야겠다 싶어서 집에 가서 제 고데기 갖고 와서 그 머리를 다 폈어요. 그래서 막 식은땀 흘려서 막 그 전시장에서 폈던 기억이 있는데 다 태워 먹으신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그쵸, 머리를 다 펴서 이제 긴 생머리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느꼈던 게 패션의 완성은 헤어구나. 패완얼이라고 하는데 저는 패완해라고 생각을 해요. 착장과 무드를 완성시키고 마침표를 찍는 거는 머리일 수도 있겠다. 뉴욕 패션주립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머리를 하고 싶어서 졸업을 다 하셨는데 다 하고 졸업장까지 다 따서 부모님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제 길은 미용인 것 같습니다. 난리 났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온 계기는 옛말 그런 말들 있잖아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패션의 본고지는 뉴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단언컨대 미용의 본고지는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인들이 이 손기술이 좋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K-뷰티, K-드라마, K-팝이 이거를 다 활성화시켜줬어요. 그래서 다시 귀국길을 오르게 되죠. 처음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담동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청담동에서 인턴 생활을 하셨어요. 네, 어떠셨나요? 쉽지 않아요. 80만 원 받고 일하던 시절 열정과 끈기 하나만으로 그냥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고 청담동이라는 상권이 사실 엔터 쪽으로 강하잖아요. 나는 한국에서 무조건 연예인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유명해질 거야. 네. 라는 생각으로 청담동에 입사를 했어요. 네. 샴푸도 못하던 그 시절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3개월 동안 아이돌 분들 출장 가서 그냥 땀만 닦았어요. 이 땀티슈 하나랑 폰 선풍기 땀 닦고 선풍기 쐬드리고 뮤직비디오 촬영장 가고 그렇게 있다가 한 날은 저희 부원장님 고객님 등 중에 외국인 분이 한 분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본의 아니게 막 Hello, 뭐 Where are you from? 뭐 이랬는데 그분이 또 아닌 다를까 캐나다인 거예요. I'm from Canada 막 이러면서 You're from Canada? 뭐 고향 사람 만난 거죠. 너무 행복하게 얘기를 하다가 딱 집에 갔는데 딱 들었던 생각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혹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하면은 소수 시장이어도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시장을 공략하면은 조금 내가 두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엔터를 바라보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청담동을 온 건 사실인데 힘들었던 거죠. 외국인 하루 이 대화를 한 게 너무 저한테는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고 그 순간이. 그래서 그때 나 이제 방향을 틀어야겠다. 내 강점과 매력을 살려서 하는 미용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라고 느끼셨어요? 그때 조금 저만의 장점을 찾은 것 같아요. 표현을 하고 고객님들이랑 자유분방하게 웃고 청담 상권이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가가지고 이러면은 그런데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나한테 맞는 최적화된 그 시장은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권이 주는 그 매력도 그 느낌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권을 선택하셨나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청담 다음에 간 상권이 홍대. 그땐 인턴을 하고 계셨을 때인가요? 네, 다 인턴 시절이죠. 홍대에서 인턴 생활을 했고 컬러를 전문적으로 배웠고 청담 상권에서는 엔터랑 파마를 전문적으로 배웠고 정작 마지막 쐐기를 박아야 될 거는 명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준비 과정을 거쳐서 명동에서 이제 작년에 입봉을 했죠. 홍대도 외국인 고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살롱에 계셨던 건가요? 네, 사실 홍대 상권이 조금 예술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런 색깔을 실제로 지니고 있고 한국이든 외국인이든 그쪽에서는 정말 비비드한 색깔 하이라이트 발레아주. 근데 거기서 이제 염색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쌓았고 명동은 조금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냥 K-뷰티라는 상권인 것 같아요. 특색을 지니다기보다는 다 섞여 있는. 근데 홍대는 조금 더 개성이 강하다. 저는 그냥 무조건 명동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크기로 따지면 비슷한데 저라는 사람이 명동이라는 상권에서 두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양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컬러리스트가 될 자신 없었어요. 사실
파마도 하고 싶었고 컬러도 하고 싶었고 두피 스파도 하고 싶었고. 보통은 우리가 인턴하고 디자이너 되고 몇 년까지는 어느 한 매장에서만 박혀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떤 게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네. 근데 다니엘님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뭐가 맞을까? 내가 어디 가면 내가 더 맞아요. 헐헐 날까? 네. 이거를 좀 잘 인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인턴 때 매장을 많이 옮겼어요. 제 지인분들, 저희 스승님들이 왜 그러냐. 이럴 때가 아니다. 너 지금 하나만 파서 전문적으로 밀고 나가기에도 벅찬 시장이다. 디자이너 언제 될래? 인턴 생활을 거의 4년 반 정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인턴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 돼서 뭘 하려고 하면 사실 좀 늦었어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인턴 때 파고자 하는 상품이 있고 그 시술이 있으면은 배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 스승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저희 스승님들랑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공유를 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파마를 알려주셨고 염색을 알려주셨고 두피를 알려주셨고 그런 저의 오랜 인턴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인턴 때 빠르게 내가 더 적합한 시장이 뭔지 나의 장점을 찾고 늦어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맞는 매장을 찾아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배우고 나라는 인간적인 디자이너의 매력을 잘 승화시켜서 그거를 디자이너 됐을 때 터뜨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약간 연습생 시절을 거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나라는 상품을 만드는 거죠. 메인보 컬러 가야 되나? 내가 뭘 잘할까? 유머캐로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시간을 거치신 거네요. 맞아요. 그때 조급하진 않으셨어요? 조급했죠.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30살인데 미용을 실제로 25, 26에 시작을 했고 대학교도 갔고 군대도 갔고 근데 이제 군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자원 입대했어요. 지금 이중국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좀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항상 불안하고 근데 오히려 불안함이 저의 무기였어요. 아니 떳떳하게 뉴욕 갔잖아요. 근데 또 한국 왔잖아요. 그래서 인턴 시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악착같이 미친 듯이 했어요. 퇴근하고 새벽 6시 해보고 집에 간 적도 있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15분 만에 밥 먹고 45분 연습하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고 그게 이제 4년 5년이라는 그 저만의 데이터가 쌓여서 디자이너 됐을 때 조금 남들보다 자신감 있게 할 수는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턴 생활 4년 5년 한 게 지금 조금 빛을 발휘하는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나를 위한 방향성을 찾는 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디자이너 되면은 엄청난 고충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아직도 저는 구글 리뷰 악플 많이 달려요. 그리고 클레임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빠르게 겪고 내가 일어서야지 더 앞을 갈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두려워서 안주하고 소극적으로 하면은 미래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부닥쳐요. 와, 그 태도가 너무 멋있습니다. 다니엘 디자이너님의 앞으로의 비전은 좀 어떤지. 한국적인 특색을 가장 많이 살리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토탈 뷰티 살롱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 저희 매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만의 K-뷰티 제국을 더 차근차근 기반 있게 준비를 해서 터뜨리고 싶습니다. 다니엘 디자이너님이 워낙 외국인 고객님들 많으시잖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영어로 한번. Thank you for all the customers that has been visiting me from throughout the world. I always appreciate for all the applause and compliments. For my future, I always do my best to serve you the best service that I could do. And then this channel is a really famous Korean stylist channel. So please follow and like our Instagram here. And then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4, 5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디를 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끊임없이 방향성을 생각하신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이 영상이 정말 지금 미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닿아서 내가 이 미용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